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스파르타 토익 파워스타트의 동영상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원정서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20강에 걸쳐서 AC 파트를 전반적으로 봐드릴 텐데요. 자, 아마 이 교재로 토익을 공부하시는 여러분은 아마도 토익 자체가 처음이시자 아닐까 제가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 영어도 살짝 힘들어 하시는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20강의 그 순서랑 이런 걸 전략적으로 잡아놨는데요. 자, 오늘은 첫 강에서 아마도 시험을 한 번도, 정기 토익 시험을 한 번도 안 보신 분이 많을 것 같아서 토익 시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드리고요. 이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남들보다 한 발짝 빠르게 좀 더 효율적으로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런 전략이라든지 공부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 소개해드리는 아마 인트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토익에 대해 있던 두려움이라든지 궁금증 이런 걸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들어가 볼까요? 자, 토익 시험이 2016년 5월 29일 날 소위 신토익이라는 걸로 바뀌었다는데 이미 우리가 이 시점에서 공부를 할 때 구토익이 어땠는지는 별로 궁금해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신토익에 맞춰서 공부를 하도록 하죠. 아시다시피 총점 990점이 목표예요. 그죠? 여러분도 목표는 900점 이상을 잡으셔야 돼요. 목표는 높게 잡고 거기를 향해서 가는 게 낫지 낮은 목표를 잡으면 오히려 전략적으로 헷갈릴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990점인데 A씨가 495점, RC가 495점. RC 파트는 피터 선생님이 소개를 해주실 거고요. 저는 AC 파트에 대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단계별로 공부를 하겠지만 어디 가서 토익은 이런 거구나. 난 요 정도 맞을 목적이야. 이런 정도의 멘트를 날릴 수 있도록 그죠?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C는 그래서 네 파트가 있어요. 1, 2, 3, 4가 있는데 오늘 1, 2, 3, 4가 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죠. 자, 원은 사진묘사 질의응답인데요. 자, 일단 전체 문항수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문항수 자체는 지금 실전 모의고사를 아직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오늘은 그냥 네 파트가 있다가 네 파트가 이런 거다. 다시 한번. 토익은 전체 A씨하고 R씨가 있는데 990점이 만점인데 A씨는 네 파트가 있는데 이러이러한 게 있더라 정도를 요 강의 정도의 끝마무리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다음 강의부터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볼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시간은 45분 정도인데 뭐 이것도 녹음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을 따로 맞추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A씨 네 파트에 대해서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뭐 요런 게 있는데 자, 요거를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면서 갈게요. 자, 파트 1을 뭐라 그러면 사진 묘사라 그러는데요. 사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예제를 요거가 모의고사 형태예요.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보기 전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다가 시험 보기 전에 아마 모의고사를 한번 살짝 봐시는 게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모의고사가 이런 식으로 샘플이 나오는데 그림이 나오고요. 그림이 나온 것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형태고요. 자, 파트 2는 뭐냐면 답안지만 나와요. 그래서 요게 아마 초보는 제일 힘들어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답안지만 나오는데 A, B, C 중에 하나를 고르는 파트고요. 다시 한번 원은 그림이 나오고 그림을 묘사하는 걸 고르는 거고 2는 답안지가 나오는데 세 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건데요. 좀 이따가 예제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하고 4는 둘이 비슷해 보여요. 3하고 4는 이따가 문제가 나오면 복잡하니까 그냥 문제가 3개가 나와요. 근데 녹음을 듣고 문제 3개를 한꺼번에 풀어야 되니까 이게 세트로 풀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트 3는 대화를 듣고 세트로 풀기라는 파트고요. 자, 다음 파트는 이런 식으로 세 문제가 있는데 여기 녹음이 들려주겠죠? 녹음 부분은 잘 안 보이니까 요거는 지금 모의고사 형태의 시험지라 그러죠. 자, 4는 뭐냐면 3랑 똑같아요. 세트로 풀기 파트인데 이번에 뭐냐면 71, 2, 3 세트로 푸는데 그럼 3랑 똑같지 않아요? 안 보이지만 귀로 들리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 3는 두 사람이 얘기를 하고. 그럼 뭐가 틀리냐? 두 사람이 얘기하면 이런 걸 대화라고 그러죠. 대화면 소위 회화가 돼요. 밥 먹었어? 뭐 이런 게 많이 나고요. 한 사람이 얘기하면 쉽게 얘기해서 발표가 되는 거예요. 발표가 되면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반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존댓말이라든지 어려운 어휘가 섞여 나오는 경우가 많다. 요 차이점이 있어요. 자, 이렇게 네 파트를 지금 형태로 시험지 형태로 봤고요. 요거는 뭐 시각 자료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아무튼 문제가 3개가 나온다고 다양한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교재를 보실 것 같으면 자, 제가 20강 동안 여러분의 강의를 진행한다 그랬죠? 그래서 1, 2, 3, 4가 있고요. 심화 파트가 있을 거예요. 자,
차이는 뭐냐면 일단은 4개 파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4개 유형 분류를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제목 정도 보시면 제목이 그대로 얘기하고 있죠. 인물 사진은 인물 사진에 대한 문제를 푸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의문사의 부분은 의문사를 푸는 거고 이런 형태로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동영상 시간표를 보시면 이 12개에다가 15개에다가 제가 인트로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막판에 모의고사를 여러분 도와드릴 파트가 있는데요. 요거를 15개지만 20강에 거쳐서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본격적으로 지금 말로만 했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직접 푸는 것처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파트 1은 뭐냐면 여기 친절한 그림이 있죠? 얼굴이 조금 날씬하긴 하지만 자, 파트 1은 전체적으로 6문제인데요. 그림을 보고 자, 요거는 뭐냐면 아까는 그냥 그림만 불친절하게 나왔는데 친절하게 이제 귀로 듣는 파트를 뒤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떤 그림이 있어요. 시험에는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여자가 지금 아마 여기는 부엌이고 앞쪽에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빠 음식을 들고 있네요. 자, 그래서 영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인트로도 한번 들어보고 친절하게 가도록 할 테니까요. 잘 안 들리는데요. 잘 안 들려도 상관없어요. 잘 안 들리면 그냥 스크립트 보고 하세요. 오늘은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유형만 잡은 거니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요.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강의의 목표는 파워 스타트니까 스타트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끝까지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를 이 문제를 여기 나온 문제를 다 맞추겠다. 여기 나온 문제를 다 맞춘다 그래서 실전 토익에서 다 맞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교재의 목표 점수가 만점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의 목표는 이 책의 문제를 다 풀고 동영상 20개를 다 듣겠다. 소위 완강이라죠. 완강을 목표로 하시면 완강 다 하신다면 저한테 이메일 보내셔도 돼요. 자, 완강을 목표로 하시면서 괴로워도 슬퍼도 끝까지 다 풀고 끝까지 다 듣겠다는 목적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일단 파트 1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죠. 자, 일단 인트로 들어볼게요. Look at the picture and select one statement that best describes it. Look at the picture. 그림을 보시고 that best describe. 이 사진을 가장 잘 묘사한 걸 고른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아무 생각 없이. A. She's serving food at a restaurant. B. She's wiping the counter. C. She's mixing food in a bowl. D. She's holding a plate. 자, 지금 녹음을 들어봤는데요. 녹음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A, B, C, D가 있는데 자, 푸는 방법은 뭐냐면 보통 녹음으로 이렇게 4문장을 들려주는데 이 4문장 중에서 이 그림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없는 상태니까 얘가 귀를 지금 갖고 있잖아. 귀가 원래는 안 보이잖아요. 이거 안 보이는 상태에서 듣는 건데 오늘은 이런 게 있구나. 자, 그러면 푸는 방법은 뭐냐면 문장을 들으면서 틀린 부분을 찝어내는 거예요. 자, 한번 가볼까요? A. She's serving food at a restaurant. 자, 어디서부터 틀렸냐면 서빙까지는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레스토랑도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레스토랑에서 서빙하는 사람은 웨이터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니는 웨이터가 아니죠. 자, 그럼 여기서 조심할 건 뭐냐면 이런 식당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랑 싸우시면 안 돼요. 여기는 일반적인 식당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B번. B. She's wiping the counter. 자, wiping이라는 동사를 아셨는데 이게 문지르다 닦다라는 동사고요. 여기 serving이라는 동사는 서브하다. 이거 우리나라 말이랑 똑같은 거 괜찮죠? 자, 요런 걸 카운터라 그래요. 카운터는 여러분이 접수 직원이 앉는 데만 카운터가 아니라 넓고 긴 테이블은 전부 다 카운터라니까 이 언니가 아마 여기를 닦고 있었으면 와이핑이 됐는데 지금 닦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죠? C번. C. She's mixing food in a bowl. 자, 여기 자세히 찾아볼 필요도 없고 mixing 하면 섞다. 비슷한 동사는 stir라는 동사가 있거든요. 자, 섞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섞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죠? 자, D번. D. She's holding a plate. 자, 답은 그래서 되게 간단해 보이죠?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She's holding a plate. She's holding a plate. 이렇게 됐네요. She's holding a plate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4개 문장 중에서 가장 좋은 걸 하나 고르는 게 파트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는 방법은 뭐냐면 지금 영어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자, 일단 뭐냐면 문장 구조가 지금 she's doing something, she's serving, she's mixing, she's wiping 이런 식으로 문장 구조가 주어, 동사, 목적어, in the kitchen, 부사구
자, 여러분 RC 하면 이제 문장 구조에 대해서 배우시겠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부사구 중에서 어떤 특정 부분이 틀렸을 때 주로 제일 많이 틀리는 건 동사가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너 틀렸어. 그럼 전체를 지우는 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파트 1은 다시 그림이 나오고 A, B, C, D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다. 고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문장 구조를 파악하시고 단어 외우시고 이 중에서 틀린 걸 지원해서 하나를 고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고른 다음에 복습은 어떻게 하시나요? 복습은 제일 좋은 방법, 오늘 AC 수업 첫 시간인 거 아시죠? AC 수업의 가장 좋은 복습 방법은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요. 많이 듣는 거라 그러잖아요. 근데 많이 듣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많이 들으면 초보는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졸려져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외국어잖아. 외국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음악같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데요. 선생님 많이 들으면 잘 들리지 않을까요? 맞아요. 원칙은 그래요. 근데 많이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고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면 많이 들을 수 있죠. 싫은 걸 억지로 들으면 굉장히 졸려진단 말이에요. 좀 더 좋은 방법은 오늘 가르쳐 드릴 건 따라 읽기예요. 따라 읽기는 영어로는 뭐 echoing, shadowing 여러 가지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자, 여러분 동영상 보시면서 오늘 첫 시간이라 했죠. 제일 좋은 방법은 얘가 She's holding a plate. She's holding a plate 이런 식으로 글씨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녹음을 따라 읽으시면 그냥 듣는 것보다 거짓말 안 하고 한 초보는 5배 정도의 효과가 있고요. 약간 잘하는 학생은 한 2-3배? 왜냐하면 이게 안 들리는 상태에서 따라 읽기를 하시면 발음이 좀 더 잘 들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She's holding a plate. 따라 읽기 한번 해볼까요? She's holding a plate. She's holding a plate. 자, 그래서 이거 다 언제 따라해요? 그래서 여러분 레벨에 맞춰서 오늘 청취 방법에 가장 좋은 건 정답을 많이 따라 읽으시면 돼요. 정답 이렇게 할까요? 우리 정답. 그죠? 정답을 많이 따라 읽으면 정답이 들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생님 오답도 들어야 되잖아. 그건 조금 더 올라가서. 자, 이게 수준으로 봤을 때 자, 100점 만점을 하면 다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 뭐야? 선생님이 그 중고등학교 때 들어보셨죠? 야, 이거 밑줄 쫙! 이거 시험에 나와. 이거 외우면 나온다. 뭐 이 정도 수준을 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답을 많이 따라 읽으시면 정답을 맞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파트 1을 끝내고요. 자, 우리 파트 2를 한번 볼까요? 자, 파트 2는 아까 제일 어렵다 그랬죠? 왜? A, B, C 그것만 나온다 그랬잖아. A, B, C만 나오니까 듣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원래 가려져야 되겠죠? 자, 오늘은 그냥 한번 들어보죠. 문제 자체는 25문제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이 분석적인 분이시면 이거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은 예제를 한번 들어보죠. 예제는 뭐냐면 보이긴 A, B, C만 보이는데 이 A, B, C가 뭐냐면 정답이 아까 그래서 퀘션을 듣고 A, B, C 중에서 제일 좋은 걸 하나 고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밥 먹었니? 이러면 짜장면 뭐 이런 걸 고르시는 건데요. 일단 다시 편하게 ABC 본인이 좀 챌린지하고 싶다 그러면 풀어보시면 되고요. 오늘 정말 힘든데 억지로 공부하고 싶다 이러신 분은 아마 그냥 뒷부분만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인트로랑 한번 들려드릴게요. Select the best 파트 2의 인트로는 select the best response to the question or statement. Select the best response. response는 반응. 자, 이 상황에서 답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제대로 반응하는 걸 고르시오. Select the best response to the question or statement. 됐죠? 자, 그러면 일단 풀어보는 것처럼 한번 퀘스천하고 A, B, C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do you need a final decision? A. By Friday. B. Yes, I think so. C. How many pages? 자, 오늘 퀘스천하고 여기 퀘스천하고 answer라고 안 하고 보통 아까 나온 것 같지만 이 파트를 뭐라냐면 response라고 해요. response는 respond란 동사에서 와서 response란 명사가 되는데요. 반응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어떨 때는 대답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평서문이라는 게 있는데 배고파. 어떤 사람이 이러면 나도 배고파. 이런 식으로 반응이라서 꼭 대답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 뭐 쉽게 얘기해서 question and answer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요거 푸신 분은 오늘 우와 오늘 답 되게 쉬웠어 이거. 이렇게 나오신 분도 있지만 여기 예제 자체를 쉬운 걸 넣어드린 거고요. 오늘은 이 맞았나 틀렸나에 연연하시면 안 돼요. 막 맞았다고 우와 박수 치고 좋아하거나 틀렸다고 좌절할 필요 없고요. 오늘은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오늘은 운동으로 시작하면 새로 유니폼 사서 입어보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니폼을 입고 막 결승전이 상상되시면 안 되고요. 유니폼을 입고 작아서 안 맞아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차근차근 가보도록 하죠. 일단 들어볼까요? When do you need a final decision? When do you need a final decision? 자,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when이라는 의문사가 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when do you need? when need 뭐 이렇게 보셔도 될까요? 자, 이런 걸 의문사하고 본동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본동사. 동사가 여러 가지 있을 적에 조동사, 본동사. 이제 여러분이 이런 걸 배우실 텐데요.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리는 건 언제 필요해? 그 뭐가 필요한지는 솔직히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필요해? 그죠? 요거 갖고 답은 by Friday가 됐네요. 들어볼까요? When do you need a final decision? 자, 아까도 마찬가지고 정답을 많이 해야 된다요. 정답 따라읽기. When do you need a final decision? When do you need a final decision? 그러면 처음에 이 정따를 하면 이런 긴 문장, 요것도 긴 거라고 볼게요. 그러면 when need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when need. 그래도 앞에부터 when do you need 하는 방법 뭐냐면 따라하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 눈으로 한번 봐요. when do you need. 그 다음에 다시 안 보고. 자, 봤다 안 봤다 봤다 안 봤다. 요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이거 이제 앞으로 스포츠 자전거를 타는데 엄마가 잡아줬다 안 잡아줬다 계속 잡아주면 자전거 실력이 안 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마음이 불안하지만 제가 언제나 엄마의 마음으로 수업을 한다 그러죠. 마음이 불안하지만 가끔씩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이 내가 여기 끼딱끼딱 하면서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장 따라 읽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When do you need? When do you need a final decision? When do you need a? 자, 보시면 이런데 연음이 된다면 need a. When do you need a final decision? 자, 그래서 답은 by Friday인데요. 하는 방법은 뭐냐면 by Friday. 얘가 정답인 걸 아는 건 쉬운 문제 맞출 수 있고요. 얘가 왜 틀렸는지를 아는 걸 나중에 어려운 문제까지 맞출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우리가 쉽게만 보는 거 아니죠? 정답은 답만 맞추는 게 아니라 청취력을 높이려고 하는 거고요. 전략은 만점까지 같은 전략이에요. When do you need a final decision? 언제 필요해요? A. By Friday. 금요일이요. B. Yes, I think so. 자, 요거는 뭐냐면 의문사 의문에 yes를 넣는 건 틀리게 돼 있는 규칙이라서 요건 빨간색으로 할까요? 자, 이건 완벽하게 틀린 규칙이에요. 토익에서는 when 했을 때 yes, no가 답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C번. C. 언제예요? How many pages? How many pages예요. 이거는 어떤 리포트나 이런 게 되는 건데 final decision은 이런 추상적인 거지 보고서가 아니라는 거죠. 요건 나중에 오답하게 되겠지만 예를 들어 어떤 보고서라는 걸 내려 할 때 몇 페이지가 필요해요. 이런 걸 반문이란 단어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는 방법을 볼까요? 지금 퀘스천이 나오고 A, B, C가 나오는데 물론 전부 다 잘 들려서 답이 하나가 뿅 하고 나타난다면 좋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흐름을 보도록 하죠. 자, 퀘스천이 어떤 형태로 된가 볼게요. 지금 우리가 퀘스천을 듣고 고르는데 퀘스천을 듣고 A, B, C 중에 고르기 때문에 퀘스천 자체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아까 when do you need? when need? do you need? do you가 대동사 you. when do you need인데 여기서 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다라는 뜻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when과 본동사 요거를 아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문장 구조는 여러분 알시하게 될 때 좀 더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나온 게 좀 쉬운 예제예요. 이런 걸 의문사, 의문문이라서 반이 좀 안 되는데 아시다시피 yes, no 의문문이 의문사 없는 애들도 있어요. 밥 먹었니? Did you eat? 그죠? Have you ever been to? 이런 식으로 yes, no 퀘션의 경우에는 뭐냐면 아까도 제가 Did you eat? 그러면 여기서 did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동사는 eat라는 게 해석을 좌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동사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트 2 끝냈네요. 파트 2는 뭐예요? 퀘스천이 나오고 A, B, C가 나온대요. 자, 근데 뭐예요? 맞추기 위해선 의문문, 들리는 퀘스천을 각각 분석을 하면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파트 3예요. 자, 파트 3는 아마도 양으로는 제일 중요하거든요. 39문제는 뭐냐면 A씨가 아까 100문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100문제 중에 39문제면 약간 반올림하면 40%잖아요. 그래서 전체에서 40%나 되기 때문에 파트 3가 올라갈수록 되게 중요해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뭐 중요한 파트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략은 뭐냐면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 난 쉬운 거 싹 다 맞추겠다. 이런 전략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합시다. 이 파트는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눈으로 보이는 문제가 있고 귀로 된 녹음이 있는데 녹음 파트가 벌써 부담스럽죠? 여기까지는 한 3줄 이렇게 나왔는데 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하고 4는 보이긴 비슷해요. 어떤 거? 눈으로는 뭐야? 문제 3개가 나온다는 거죠. 문제 3개가 나오는데 3는 대화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요 대화를 듣고 요 3문제를 풀 건데 오늘은 저희는 3문제 안 풀고 한 문제만 풀어볼 거예요. 답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부담 없이 보실 텐데요. 그러면 이게 녹음해서 where are the speakers? 화자들은 어디에 있나요?
호텔이냐, 공항이냐, 버스터미널이냐, 오피스냐. 자, 푸는 방법은 뭐냐면 이 문제를, 자, 문제가 중요하겠죠? 이 문제를 보시고 여기가 어딘지 알려면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여기가 어딘지 알까요? 뭐 이런 걸 하시는 거예요. 제일 쉬운 문제는 제가 언제나 예제를 드는 건 손님 주문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여기 어딜까요? 여기 아마 식당이겠죠? 자, 식당인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식당 아닌 데서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식당이라는 거 보시는데 자, 이런 식으로 호텔에서 어떤 대화를 하고 공항에선 어떤 대화를 하고 버스 정류장에선 어떤 대화를 하고 사무실에선 어떤 대화를 하고 이 중에서 사무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토익이 회사에서의 대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 일단 오늘은 파트 3 인트로이기 때문에 디렉션 들어보고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 볼까요? Questions 32 through 3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This is Questions 32 through 3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됐죠? 32 to 34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어디부터 몇 번 세 문제씩 세트로 다닌다 그랬죠? 세 문제가 following conversation 대화체에 refer 관여해서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괴롭겠지만 요 한 문제 한번 쭉 들어보고요. 녹음을 한번 쭉 어느 정도 길이가 되나 문제 세 개 다 안 푸시고 하나만 보지만 한번 쭉 들어볼게요. 어느 정도 부담스러운가? Questions 32 through 3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This is the front desk. How may I help you? Hi, this is Jamie from room 803. I need to purchase a ticket for the shuttle bus that goes to Chicago International Airport tomorrow. Certainly, sir. When would you like to take the bus? My plane leaves at 10 a.m., so I'd like to get on a 7 o'clock bus. Number 32. Where are the speakers? 자, 여러분 듣다가 좀 졸렸죠? 워낙에 길기 때문에. 자, 문제가 세 개가 나온다 그랬죠? 32, 33, 34. 요게 파트 3 맨 처음 시작하는 문제 자체가 32번이에요. 자, 그럼 하는 방법은 뭐냐면 자, 녹음을 한번 들어볼게요. 다시 첫 문장. This is the front desk. How may I help you? Hi, this is Jamie from room 803. 요까지 해서 여러분이 1번을 맞추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안녕하세요. 여기는 프론트 데스크인데요. 그럼 저는 프론트 데스크에서 무조건 호텔 쪽으로 거의 벌써 갔어요. 하지만 프론트 데스크가 안내 데스크라고 본다면 솔직히 딴 데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확실하게 죽이는 문제는 이런 거 킬러 포인트라 그러죠. 자, room 803 803호실인데요. 방 나오고 방 열쇠를 주면 100% 호텔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럼 여기 이렇게 뒤에 쫙 있는 선어 문장은 뭐냐면 보통 대화가 이런 식으로 여자, 남자, 여자, 남자. 보통 제일 흔한 게 4줄짜리가 있고요. 더 나아가 뭐 6줄에서 7줄도 가능하지만 이게 가장 쉬운 형태예요. 자, 그럼 나머지는 뭐냐면 여기 두 번째 문장, 요 세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첫 문제, 뭐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거 걸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문장에서 첫 문제, 두 번째 문장에서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눈으로는 지금 여기 눈이 있죠? 눈으로 문제를 읽으면서 귀로 녹음까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초반은 이걸 하다가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전략만 하는 방법은 뭐야? 눈으로 문제를 읽고 귀로 녹음을 들으면서 동시에 푼다라는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눈으로는 문제를 귀로는 녹음을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문제가 지금 아까 우리 호텔이라는 문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프론트 데스크인데요. 여기 805호실인데요. 809호실인가? 듣고 여기는 호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문제 여기는 혜택.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세 문제를 맞추는 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4랑 3랑 비슷한데 보통 초보들이 4를 더 어려워해요. 자, 4 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파트 4는 30문제예요. 자, 그러면 아까 3가 몇 문제인지 기억나세요? 제일 많다 그러잖아. 39문제 더하기 30문제는 69문제가 됐네요. 그러면 원투도 물론 중요하지만 양으로 따지면 문제를 읽고 들으면서 동시에 푸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 A씨가 어떤 학생들은 A씨는 잘 들리면 정답 잘 맞추지 않아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A씨가 지금 70% 정도가 뭐냐면 눈으로 문제를 읽고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LC 점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다 정체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게 야, 너 날씨는 잘하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로 LC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3, 4 합쳐서 거의 70문제다. 근데 우리가 단계별로 가기 때문에요. 이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아무튼 파트 4의 첫 문제는 71번이에요. 형태가 똑같은 건 아시겠죠? 아까처럼 세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는 예제니까 맨 앞에 것만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럼 똑같이 아까 여기 어딜까요? train, plane, bus, taxi예요. 자,
3하고 4의 가장 큰 차이는 3는 두 명이 얘기하고 4는 한 사람이 얘기한다 그랬죠? 한 사람이. 자, 그러면 계속 얘기했지만 대화면 약간 무례하다 그랬죠? 대화는 너 어디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아까는 물론 호텔이니까 조금 더 포멀할 수도 있겠지만 파트 4가 되면 100% 발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또 파트 4를 들어보면서 자, 어떤 형태로 갈지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인트로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Questions 71 through 73 refer to the following announcement. This train is the Limited Express bound for Washington, D.C. We will be making brief stops in New York and Baltimore before we reach our final destination in Union Square of Washington, D.C. Please make sure you're seated in the right seat. We suggest you take your tickets and other valuables with you when you leave your seat. Thank you for using the Limited Express. Number 71. Where is this announcement most likely happening? 자, 졸면 안 돼요. 자, 오늘은 여러분이 좀 괴로울 때도 이게 짧은 파트 4는 이런 형태로 돼 있구나라는 걸 보실 텐데요. 자, 이거 지금 뭐냐면 이런 걸 교통 안내라 그러는데요. 비행기에서 안내 방송을 할 때도 있고 아시다시피 기차에서 안내 방송을 할 때도 있고 버스에서 택시는 안 하겠죠. 택시는 주로 대화가 많이 나오죠. 아저씨 어디까지 가주세요.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파트 4에서도 마찬가지. 이 기차는 급행 열차다. 익스프레스예요. 어디로 가는 급행 열차다라고 얘기하는 게 나왔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걸 기차에서 하는 안내 방송이고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기차역에서 일하는 사람이겠죠. 영무원이라고 하나요? 뭐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런 내용이 자주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파트 4가 아마도 저희가 단계별로 가고 있는데요. 난이도가 만약에 파트 4가 되게 쉬운 게 나온다면 제가 순서를 바꿀 수도 있겠지만 초보는 보통 이렇게 앞에부터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1이 가장 문장 구조가 가장 쉽고요. 2는 녹음이 좀 빠르긴 하지만 얘도 문장 구조가 무난한 편이고 1, 2가 듣는 문장이 짧아요. 3는 대화, 4는 뒤로 갈수록 들을 게 좀 더 까다로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트 4가 제일 까다로운 청취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초보는 무조건 4를 제일 힘들어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점수가 점점 올라서 800점, 900점 이렇게 가면 여러분이 싫어하는 파트가 또 달라지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4파트를 보는데요. 자, 여기서 파트 4랑 3 차이에서 한 번씩 볼게요. 자, 3하고 4 전체가 비슷한데요. 문제 자체가 general question, specific question, 문제 유형을 보고 이 문제는 이렇게 들어야 된다라는 연습을 하게 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4파트를 봤는데요. AC에는 4파트가 있는데 파트 1 그림, 파트 2 듣고 대답하기, 파트 3 세트로 푸는데 대화 듣고 세트 풀기, 파트 4 세트로 듣는데 한 사람 발표하는 거 듣고 3개 풀기. 이런 식으로 해서 4파트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1강을 마무리 줄 텐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요 교재에 아까 목차를 보시면 15강을 20강에 걸쳐서 쪼개가지고 나갈 테니까요. 너무 겁먹을 필요 없고요. 자, 요게 오늘 인트로기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가 덜하다 이러면 바로 연이어서 2강을 듣고 여러분이 파트 1을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파르타 토익 파워 스타트의 1강 인트로 강의를 진행하는 원정서 강사이고요. 다음 강의에서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토익 문제를 정확하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